네, 이제 장 곧 마무리가 됩니다. 3분여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쪽 지수 보겠습니다. 동시호가 구간에 한 차례 더 레벨업 힘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그렇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원래 정규 거래에서도 좀 좋았고요. 지금 동시호가 구간 상황 거래소 먼저 보시면은요. 1.22% 정도까지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2447.82포인트, 하루 만에 30포인트를 바짝 끌어올리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호가 구간 들어오기 직전만 하더라도 지수대가 2430선대였거든요. 지금 막판에 허수일지 바로 동시호가 구간에만 지금 10포인트를 바짝 끌어올리니까요. 아마도 대형주 위주로의 막판 수급이 좀 진행이 된다면 이것이 확실하게 또 이 상태대로 마무리가 될 텐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는 걸 봐야겠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장중 내내 탄력 굉장히 좋았었죠. 그래서 730선 부근에서 출발해서 이제는 740선 부근까지 와 있습니다. 고점 부근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1.73%의 강한 탄력으로 738.17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칠 채비하고요. 어제 하루 만에 13포인트 끌어올렸고 오늘도 그 정도입니다. 어제 오르는 만큼 오늘 장도 이틀 연속의 강한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앞서서 닷새 연속해서 밀렸는데 그동안 밀렸던 것을 이틀 만에 대부분 만회를 해내고 있거든요. 굉장한 탄력 740선 부근에서 종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종목군들이 오늘 올랐습니다. 현재 상한가 종목은 코스닥 쪽으로만 있고요. 총 4종목이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몽레인 대단하네요. 재벌집 막내 아들 효과를 톡톡히 보면서 이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주말에 방영을 하고 성적이 굉장히 좋아서 월요일 날 올랐다가 약간 좀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냈다가 오늘장 재차 상승 움직임이 재개되더니 상한가 한 번 더 기록이 되네요. 그래서 오늘장 37,950원에 거래를 마칠 채비합니다. 다시 52주 신고가를 나타냈는데 현재 수급상으로는 외국인 기관 쪽의 매수는 아니거든요. 강력한 매수 들어오면서 닷새 연속된 상승 그리고 오늘 막판에 시세 불꽃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엔젯이라고요. 3D 프린팅하는 쪽인데 엔젯이 오늘장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수산화 리튬 관련된 종목 대보마그네틱 이 종목도 오늘장에 다소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수산화 리튬 본격 양산한다. 그래서 고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오늘장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움직임 나타냈습니다. 드래곤플라이는 게임주기는 한데요. 디지털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게임이 동반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런 질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디지털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GMP 적합 판정을 받았다라는 내용의 오늘 장 초반부터 일찌감치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종가까지도 이 상태 유지되면서 거래 마칠 채비합니다. 전반적으로는 올해 말 내년 초에 이 글로벌 빅테크들이 VR, XR 기기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다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MP가 24%대 급등이고요. 덱스터도 21% 정도 상승권. 그리고 하드웨어 쪽이죠. 이 메타버스 하드웨어 쪽에 선익 시스템도 16%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메타버스 키워드 관련 종목군들 상당히 강한 움직임이고요. 거기에다가 핸드셋 부품이 또 눈에 띕니다. 오늘 핸드셋 부품주들 상당히 강한 움직임인데 일단 세경 하이테크가 23%. 네, 오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시간 30분이 짧게 느껴지셨죠?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 또 보고만 있어도 배부르고 심부름 나고 그렇습니다. 물론 조금 소외가 되셨다면 내 포트가 어디가 모자란 거지?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분명히 수반돼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만 좋았는지 한 번씩 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어제 일본 증시가 휴장이었고요. 오늘 문을 열면서 한중일 나란히 정상거래 이루어지는 날이었습니다. 일본 증시 마감 동향부터 체크해 보시죠.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연준의 속도 조절 기대에 역시나 플러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1% 정도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구체적으로 탄력이 0.95% 정도 되네요. 그래서 종가상으로는 28,383.09엔대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28,000선 위에서의 흐름 유지되고 있고요. 약간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오전에는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28,500선 위에서의 흐름 나타내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약간은 좀 탄력이 둔화돼서 그래서 캔들상으로는 음봉입니다. 오르긴 했는데 탄력이 약간은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 예금 준비율 인하 여부에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 내부적으로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늘장 관망세 나타나는데요. 오전장에는 플러스권이었다가, 그러니까 강보합권이었다가 오후장 무렵해가지고 하락 전환돼 있습니다. 많이 빠지지는 않고요. 0.3%가량의 약세 움직임이 고르게 나타납니다. 현재 상해 종합이 0.31% 정도의 약세권 내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87선 그 정도에서의 흐름이고요. 심천 쪽도 보겠습니다. 심천도 0.29% 정도 비슷하게 현재 조정 양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항생지수는 반면에 플러스권이네요. 오늘 상해, 심천은 약보합권, 그리고 항생은 0.56% 정도의 플러스권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중국 증시 내에서 약간의 희비교차하는 움직임 있습니다. 중국의 과연 돈풀기 어떻게 될 것인가, 예금 준비율 이 부분 장 마치고 나서도 좀 뉴스 나오시면 이 부분 보셔야겠네요. 그리고 미증시 불프라든지,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이런 휴장할 때 중국이 깜짝 발표하는 경험들을 몇 번 우리가 했었죠. 과연 이번에도 그럴 것인가 관심이 모아집니다. 다음은 환율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환율도 정말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강력하구나. 시장이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이 나옵니다. 역외 환율이 11원 정도 하락했는데요.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2배 정도 더 크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서울 외환시장 23원 60전 급락이고요. 1,328원 20전에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1,320원대 진입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이제 1,400원 갈 일은 없을 거다라는 시각, 일각의 이야기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 4원, 5원 정도 하락했었고요. 오늘 추가 하락, 이거를 연속된 원달러 환율의 하락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간밤비 연준의 의사록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발언과 동시에 또 오늘은 한국은행이 베이비 스텝을 결정하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는 더욱더 좋았습니다. 양시장 모두 어제 이어서 상승 탄력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럼 오늘 코스피 시장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 대비 0.96% 상승했습니다. 포인트로는 23.32포인트 올랐고요. 종가는 2,441.33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 이어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5일선을 뛰어넘는 흐름 보였습니다. 오전 중엔 대체로 2,430선 부근에서 등락의 움직임 보였고요. 잠깐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점점 탄력을 이어받았습니다. 후반부 들어 탄력이 조금 더 커지면서 2,440선에 대한 돌파 움직임 나왔는데요. 동시효과 구간 탄력적인 모습 더해지면서 2,441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장중에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외국인과 기관 매수 우위로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1,261억 가까이 가장 크게 샀고요. 이어서 기관이 662억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반대로 개인 홀로 매도했습니다. 개인이 2,180억 가까이 매도 우위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대체로 상승의 흐름을 보이다 보니 상승 업종이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먼저 종이 목재 업종이 오늘 2.8% 가까이 가장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부터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하는 이런 시행이 시작되면서 오늘 종이 목재 업종이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증권 업종이 오늘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증권주들 강세에 오름세로 마쳤고요. 그 뒤로 보험 업종이 2%대의 나란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오늘 또 대형 게임주들과 그리고 인터넷주들이 상승하면서 서비스 섹터가 1.8% 가까이 올랐고요. 그 뒤로 오늘장 화장품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화학업종이 1.72%로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하락업종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고려아연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철강금속 섹터를 부진한 흐름 보였습니다. 1.64% 가까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그 뒤로 오늘 운수창고 섹터가 0.76% 가까이 내림세로 마쳤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수혜받던 물류주들이 오늘장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낙폭을 키웠고요. 그 뒤로 통신 섹터가 나란히 0.7%대로 부진한 흐름 보였습니다. 그 뒤로 의료정밀업종이 0.1%대의 하락으로 마쳤고요. 그 뒤로 자동차주들이 부진한 흐름 보이면서 운송장비 섹터가 부합 부근에서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먼저 반도체 종목들 나란히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삼성전자가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장 0.6%대의 오름세로 마쳤고요. SK하이닉스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조금 더 매수세가 크게 들어오면서 2%대의 상승으로 마쳤고요. 종가는 86,900원의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테슬라가 오늘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오늘장 전기차 관련 종목들도 매수세가 크게 유입됐습니다. 먼저 2차 전지 셀 업체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이 4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종가는 1.2%대 오름세로 종가 56만 8천 원에 상승 마감했고요. 삼성 SDI와 LG화학 역시 강세로 마쳤습니다. 그 가운데 고려현과 MOU 체결 소식이 주가에 탄력을 조금 더 더하면서 LG화학이 3.9% 가까이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종가는 72만 8천 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바이오주들도 나란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장 0.9% 가까이 상승했고요. 종가는 89만 6천 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5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1.4% 가까이 상승했고요. 종가는 17만 7,500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상대적으로 자동차주들은 좀 부진한 흐름 보였는데요. 현대차가 오늘 1% 이내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종가는 16만 7,500원에 상승 마감했고요. 반대로 기아는 좀 희비가 엇갈리는 분위기였습니다. 하루 만에 하락으로 전환됐고요. 오늘장 0.6% 가까이 내림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인터넷주들도 오늘장 강했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에 기술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먼저 대표적으로 네이버가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3.6% 가까이 주가를 올리면서 18만 8천 원에 상승 마감했고요. 이어서 카카오 역시 3%대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종가는 5만 7,400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일론 머스크가 한국의 기가팩토리 건설을 고려한다는 이런 이슈가 있었죠. 근데 여기에 간밤 테슬라 주가 훈풍이 전기차 관련 주가들의 탄력을 더했습니다. 연준의 의사록에서 긴축 속도 조절을 암시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에서 주요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또 시티그룹이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가 부담이 됐지만 이렇게 단기적인 리스크를 회복할 거란 분석이 나오면서 테슬라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 관련 종목인 센트럴모텍과 DIC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먼저 센트럴모텍이 6.3%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DIC가 2.85% 가까이 상승했고요. 두 종목 나란히 음봉으로 전환되긴 했지만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 뒤로 인지컨트롤스가 3.6%대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뒤로 우리산업과 엠플러스 그리고 UST 역시 상승을 했고요. 그 가운데 엠플러스가 10% 가까이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분봉 차트로 확인해 볼 텐데요. 코스닥 지수는 1% 가까이 상승하면서 갭으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오전 중에 73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고점을 올려나가는 모습 보였는데요. 종가는 고점 부근에서 마쳤습니다. 종가는 738.22포인트에서 약 12.63포인트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쪽과 마찬가지로 코스닥 쪽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쪽의 수급이 좋았습니다. 외국인이 1,200억 가까이 순매수했고요. 이어서 기관이 997억 가까이 매수 우위로 보였습니다. 반대로 개인 홀로 매도했습니다. 개인이 2,083억 가까이 매도 우위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일제히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먼저 2차 전지 셀 업체들과 더불어서 2차 전지 소재주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크게 들어왔습니다. 먼저 에코프로비암이 3.3% 가까이 상승하면서 종가는 10만 8,800원에 상승 마감했고요. 이어서 에코프로가 상승했습니다. 2.5% 가까이 상승하면서 13만 1,100원에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LNF는 오늘 5일 이동평균선을 빠르게 올라서면서 오늘 주가 상승했는데요. 종가는 21만 2,700원 터치하면서 약 3.55%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전해질 관련 종목인 첨보 역시 강세로 마쳤습니다. 종가는 3.86% 가까이 상승했고요. 24만 4,700원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제약바이오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일제히 상승한 분위기 가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종가는 6만 6,100원에 마감을 했고요. 이어서 HLB가 강보합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장중에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3만 7,00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이어서 셀트리온 제약 역시 2.1% 가까이 올렸습니다. 종가는 6만 7,800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중국 내에서 게임 규제가 완화될 거란 기대감 나오면서 오늘 게임주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크게 유입됐습니다. 먼저 카카오 게임즈가 2.8%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종가는 44,500원에서 상승 마감했고요. 펄어비스가 2% 가까이 올랐습니다. 종가는 44,800원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메타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정부가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자리에서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을 심의 및 의결했습니다. 메타버스를 비롯해서 블록체인 산업의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또 중화권 디스플레이 업체들도 XR 관련 디스플레이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할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에서도 VR 시장을 핵심 산업으로 지정해서 메타버스 시장의 성장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일부 OLED 관련 종목 쪽으로도 매수세가 크게 유입됐습니다. 먼저 자이언트 스텝이 11% 가까이 상승했고요. OLED 관련 종목인 램테크놀로지 그리고 선익시스템, 덕산네오룩스 쪽으로도 매수세가 크게 유입됐습니다. 그 가운데 선익시스템이 17% 가까이 상승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위즈윅 스튜디오, 덱스터 그리고 엠피아 같은 대표적인 메타버스 관련 종목 쪽으로도 매수세가 크게 유입됐습니다. 이어서 재벌집 막내 아들 흥행의 관련주들 오늘장에서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OTT 서비스가 론칭된 지 5일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재벌집 막내 아들이 1위를 차지해서 이렇게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컨텐츠 리징원과 레몽레인이 IP를 공동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부각되면서 오늘까지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레몽레인이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종가 37,950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 콘텐츠 리중앙 역시 7.3% 가까이 상승했고요. 종가는 27,85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 아래쪽에 콘텐츠 관련 종목인 포바이포, 쇼박스, 뉴 쪽으로도 매수세가 크게 유입됐고요. 대표적으로 포바이포가 9.8% 가까이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선물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0.98% 가까이 상승 탄력 들어오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3.1포인트가량 올랐고요. 현재 구간 318.1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외국인이 현선물 나란히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580계약 정도 순매수하고 있고요. 반대로 개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이 1,764계약 정도 매도 우위 보이고 있고요. 그 뒤로 기관이 매도폭을 좀 키우면서 526계약 정도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